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번뇌의 수면이 연하는 시간대에 관한 논의를 몇 차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육수면이라고 해서 탐진만 무악의 이 6개 수면 중에서 탐진만 3가지가 연하는 시간대는 전 시간에 다뤘고요. 오늘은 무악의라는 이 3가지 일반적 번뇌가 연하는 시간대에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친이 개송 제7구로부터 제8구까지를 해설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구 설명. 나머지인 일체의 악견, 의심, 무명은 제7구 설명입니다. 나머지인 일체의 악견, 의심, 무명은 과거나 미래의 것이면서 단절되지 않은 것이라면 두루 3세의 유정을 얽맨다. 이러한 세 종류는 공상혹 이어서 일반적 번뇌 이어서 일체의 유정들을 두루 얽매기 때문이다. 제8구 설명. 그러나 악견, 의심, 무명이 만약 현재세의 것이라면 대상을 직접 연할 때 그 응접되는 것을 따라 곧 의식의 사안인가 아니면 전오식의 사안인가에 따라 이 사안의 유정을 얽맬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도 암호문 같죠. 만약 현재세의 것이라면 대상을 직접 연할 때 그 응접되는 것을 따라 이 사안의 유정을 얽맬 수 있다. 간략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치는 나머진 일체의 번뇌들, 악견, 의심, 무명이 과거와 미래의 것이면서 단절되지 않은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서 3세의 모든 사안의 유정을 얽매고 현재에서 대상을 연하는 것이라면 응접되는 것이 육식의 사안인가, 즉 육식이 응접하는 사안인가 또는 전오식이 응접하는 대응하는, 마주하는, 상대하는 사안인가에 따라 유정을 그 사안에 얽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아비달마 구사론 법의는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나머진 일체의 모두 두루 얽매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는 전오식과 제6식을 통틀어 논하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한다. 이 중에서 악견과 의심은 오직 제6의식에만 사용하고 무명은 전6식에 통한다. 이 말은 악견과 의심은 전오식에는 없고요. 무명은 전오식에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 이유는 이전의 것에 준해 알 수 있다. 현재 중에서 직접 연한다고 말한 것은 연하는 대상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얽매는 사안이 반드시 하나의 사물이고 동시에 그 중에서 의식과 전오식의 구별됨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전오식은 반드시 현량이고 현량이란 직접 지각을 가리킵니다. 직접적 지각이고 현재에서 형색을 직접 연하고 색깔 있는 형태, 형색, 색깔 있는 형태를 직접 연하고 오직 현재의 형색인 사안에 얽맨다. 만약 의식이 현재에서 현존한다면 과거나 미래의 대상을 직접 연하게 되면 곧 과거나 미래에 얽맨다. 나머지 일체는 이것에 준해서 응당
알아야 한다. 예, 한눈에 이해되는 문장들은 아닙니다. 다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지세의 전 6식 중에서 제6식은 일반적 번뇌 중 악견, 의심, 무명을 모두 지닐 수 있고 전 5식은 일반적 번뇌 중 무명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상만을 연하는 전 5식에 상응하는 무명은 유정을 현재 사안에만 얽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식이 과거와 미래의 대상을 연하는 경우 제6식에 상응하는 악견, 의심, 무명은 유정을 과거와 미래의 대상에 얽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세의 제6식은 현재의 대상도 연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네요. 현재세의 제6식은 결국 과거, 현재, 미래의 대상을 모두 연하는 것이므로 현재세의 제6식에 상하는 악견, 의심, 무명은 변행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예, 저의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구사론 송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 즉 무명, 악견, 의심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것은 변행이며 과거와 미래의 것은 변행이고요. 현재의 것은 직접 연하는 것에 유정을 얽맬 수 있다는 말은 의견, 악견, 의심, 무명이 현재세에서 대상을 직접 연할 때 3세 중에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 이 사안에 얽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현재의 일반적 번뇌는 비록 세변과 사변의 두 변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행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어렵네요. 현재의 일반적 번뇌는 비록 두 변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연해지는 대상, 인식되는 대상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행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설문을 읽으면요. 현재세의 제6식에 상하는 악견, 의심, 무명은 세변과 사변을 두루 갖추고는 있지만 유정을 얽매는 그 사안이 3세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행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세 항상 고정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비록 세변과 사변을 갖추더라도 즉 3세에서 두루 현행하고 사안들 모든 사안들에서 두루 현행할지라도 그 사안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3세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행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전오식상응의 치, 무명입니다. 전오식상응의 무명. 현재에서 생성되는 무명은 오직 현재에서만 모든 사안에 얽맬 수 있으므로 즉 세변은 아니고 사변이므로 비변행이다. 변행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의식상응의 견의치는 둘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와 미래의 의식에 상하는 견의치는 단절되지 않은 것일 경우 일반적 번뇌로서 그 가능성이 있어서 유정을 3세의 모든 사안에 얽매므로 변행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의식에 상하는 견의치는 단절되지 않은 것일 경우
유정을 3세의 모든 사안에 얽맬 수 있지만 그 사안이 3세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변행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친의 당대에 이 번뇌에 관한 논의가 치열했고 그 특정한 번뇌가 사변인지 쇄변인지에 관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을 세친이 종합 정리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표로 총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내용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의식상의 탐진만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의 의식의 탐진만은 3세에 걸친 쇄변이지만 특정한 사안에만 통하는 특수한 번뇌에 이어서 사변이 아니므로 비변행이다. 네, 이 부분은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미래의식의 탐진만은 생성됨의 종류에 있어서 그 인식 대상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비록 특수한 번뇌일지라도 3세의 모든 사안의 얽매는 변행이라고 부른다. 탐진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미래의 시간에서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3세의 모든 사안의 얽매는 변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지요. 그 다음에 전호식 상의 탐진을 보면요. 미래의 전호식 상의 탐욕과 진노는 단절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것일 경우 미래세의 인식 대상을 구비하는 것이기에 미래세의 사안에만 유종을 얽매므로 비변행이다. 네, 이것은 이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미래의 전호식 상의 탐욕과 진노는 단절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것일 경우 3세의 모든 사안을 자신들의 가능한 인식 대상으로 삼음으로 변행이라고 부른다. 생성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인식 대상이 없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인식 대상들이 가능한 것으로서 존재하므로 변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또 의식상의 견의치, 악견의심 무명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의식에 상응하는 견의치는 단절되지 않은 것일 경우 일반적 번뇌로서 그 가능성에 있어서 3세의 모든 사안의 유정을 얽매므로 변행이다. 네, 이건 이해 가능하죠. 현재의 의식에 상응하는 견의치는 단절되지 않은 것일 경우 유정을 3세의 모든 사안에 얽맬 수 있지만 그 사안이 3세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므로 변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전오식상의 치무명입니다. 현재에서 생성되는 무명은 오직 현재에서만 모든 사안에 얽매일 수 있으므로 곧 쇄변이 아닌 사변일 뿐이고 비변행이다. 네, 이 대목은 이해 가능하지요. 예, 3세의 사안의 실제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이 유정을 거기에 얽매는 사안이 3세에 걸쳐 있다고 여길 때 과거법과 미래법이 실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여기면 법 상주설에 빠지고 법이 항상 거주한다,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에 빠지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어떻게 실체하지 않는 것이 유정을 얽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법상주설은 법이 상주한다는 설명, 법이 항상 머문다는 설명은 유부의 입장인데 설일체 유부를 줄여서 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입장에 대해 세치는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응당 모든 사안이 과거나 미래에서 실제로 있는 것이 되는지 실제로 없는 것이 되는지를 변별해야 비로소 얽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안의 일체의 운행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시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응당 일체의 운행들을 상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얽매임에서 벗어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유부의 논사들은 고정적으로 모든 사안이 과거나 미래에서 실제로 있다고 고정적으로 건립한다. 주장을 세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안의 모든 운행들을 상주하는 것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모든 운행들, 현행들 또는 작용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운행들이 유의법의 모든 특징들, 생주, 이멸, 생성, 거주, 이변, 소멸과 같은 서로 부합함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부의 논사들에 의해 건립된 것을 결정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응당, 그 종지를 간략히 표시하여 그 이치나 취지를 드러내야 한다. 개성으로 말하겠다. 예, 번뇌의 대상이 3세에 있다면 번뇌의 대상인 사안이 3세에 있다면 그 3세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실제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요.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설일체 유부의 입장, 일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과거의 것도 있고 미래의 것도 있고 현재의 것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 설일체 유부의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친이 논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친은 유부가 한편으로는 사안이 과거와 미래에 시류한다는 주장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의법이 생주이멸한다는 주장을 취하여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들어진 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지지 않는 법을 무위법이라고 해요. 진여는 무위법에 해당하고요. 열반을 다른 말로 택멸이라고도 하는데 택멸도 무위법이라고 하고 열반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수행에 의해서 열반이 얻어지는 거지만 수행이 만들어낸 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열반은 번뇌를 단절시켜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수행은 번뇌의 단절을 시도하는 것이니까 수행이 열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유의법이 생주이멸한다. 생성, 거주, 이변, 소멸의 네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법이 실제한다. 미래의 법이 실제한다. 옛날 표현으로는 실제한다를 시류한다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주장 속에는
어떤 자가담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의 입장을, 유부의 주장을 더욱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세치는 이것에 이어지는 계송에서 설일체유부라는 명칭의 유래를 지적한 후에 유부의 시간론을 소개하고 이를 경량부 부파불교의 한 부파입니다. 초기 불교 시대에 20개 부파가 출현했는데 그 중에 한 부파 경량부입니다. 유부도, 즉 설일체 유부도 부파이고요. 이 경량부의 시간론에 의거해 비판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것은 부파 불교의 시간론이 번뇌와 행업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간론은 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번뇌가 위치한 시간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불교, 부파불교, 그리고 세친의 논의 속에서는 시간이 번뇌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 유부의 3세 시류설, 법이 3세에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이 3세 시류설에 대한 비판을, 세친의 비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뇌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번뇌가 어디에 놓여있고 어떻게 현행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번뇌를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면 모른 채로 당하지만 알면은 맞설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